지난주에 우울증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우울증으로 잡았어요. 근데 워낙에 많기도 하고 우리 엄마도 우울증이고 그래서 예,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해요. 그래서 우울증 주위에 많으세요? 저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신택님 안녕하세요. 몰랐어요. 우울증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어느 날 딱 돌아보니까 주위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굳이 우울증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우울증 약을 먹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게 약간 좀 옛날하고 좀 컨셉이 다른가? 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세대에만 일어나는 걸까? 이전에는 없었던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떠셨어요? 우울증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울증 선생님들 주위에 있는 우울증은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여기 들어오셨다는 거는 주위에 우울증이 있다는 거잖아. 관심이 있어 들어왔다는 얘기는 주위에 우울증이 되게 많다는 얘긴데, 그것도 지나가다 들린 것도 아니고 시간마다 빠바박 들어오셨으면 관심이 있다는 얘긴데요. 선생님 주위에는 어떤 우울증이 있으세요? 일단 우울증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될 것 같아. 극단적인 생각 많이 하죠. 네, 그쵸. 안 먹어서 말랐어요. 선생님, 선생님 되게 가슴이 따뜻하신 분이구나. 이해를 못 해줘서, 갑자기 내 마음 아픈 것 같아. 예, 우울증은 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서승민님, 달달구리님, 안녕하세요. 지금, 현정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있어요. 주위에 어떤 우울증을 경험하셨는지. 다 이러고 산다며 힘든 걸 방치? 그치, 다 이러고 산다고 생각하지. 맞아요. 혜윤쌤. 그분들은 그래서 잘 그러니까 본인들은 우울증 약을 먹는데, 승민쌤, 먹는데, 주위에서는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라고 주위에서 되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본인의 정작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이 우울증인 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의 진단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모든 걸 부정적 관점으로만 생명력 무기력해서 오는 우울증. 요즘 왜 우울증이 많아졌을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요즘 그렇게 우울증이 많을까? 우울증 약을 20대도 먹고요, 30대도 먹고요, 무기력도 많고. 맞아요. 우울증 모르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병원 가면 우울증 진단을 되게 많이 해주는데요. 우울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볼 거냐가 솔직히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한국이 감정적인 문제에 그렇게 예민한 나라가 아니라서 이제까지는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알게 돼서 진단을 받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그 약간 시대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70대들은 거의 우울증 약을 안 드시는 분이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한 90%가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증 약을 끊는 것도 되게 무서워하셔서 적극적으로 우울증 약을 끊으려고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70대 이상이 우울증 약을 드시겠다고 하는 거 전 안 말리거든요. 안 말려. 그냥 드시라고 해. 왜냐하면 뭐 그 약의 부작용 생각해서 지금 당장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 나이쯤 되면 그냥 하루라도 사람답게 즐겁게 사시라고, 약을 드시라고, 먹고 싶은 거 드시라고 권해요. 근데 이제 20, 30대가 이제 먹는 경우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울증이라고 하면 약간 시대적인 배경도 있잖아요. 지금 60, 70대가 우울증 약을 먹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과도기 세대라서, 우리 엄마 세대죠.
70대, 6, 70대는 저희 부모님 세대잖아요. 부모님 세대는 그 위에 부모님을 모셨던 세대예요. 말년에 대한 걱정이나 준비를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니까 그때부터 먹는다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그게 없었다가 딱 우리 세대부터는 부모님을 모시는 세대가 아니잖아. 21살이세요? 헐, 대박. 진짜 젊으시구나. 난 젊은 사람들까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 21살 때? 어떡해. 나 53인데 오 대박.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어쨌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준비 없이 노년을 맞다 보니 거기다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제 60세면 정년이 끝나요. 늦어도 60세, 길어봐야 60 한 5 정도면 정년이 끝나니까 그 거의 80 이상을 사시잖아요. 20년간 일을 할 수 없고 일을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부모 세대는 60세만 넘으면 일을 안 했어요. 그죠? 공무원도 50대에서 다 퇴직하시고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세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과도기 세대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세대의 충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 40대는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준비가 된 세대라서 좀 경험이 있어서 그나마 좀 나으려나 싶기도 한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빨리 변하긴 하는 것 같아요. 10대, 20대는 제가 생각하는 10대, 20대의 우울증은 보고 듣는 거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빠른데 정작 우리 사회가 규정 짓는 건, 사회를 움직이는 건요, 20, 30대 분들이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성세대들이 사회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기성세대 가치관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여기서 오는 갈등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생 고3짜리 아들과 21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얘네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합의를 봤어요. 애들하고 얘기할 때 의견이 충돌이 되면 무조건 애들이 맞는 걸로.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갈 세대는 이들이 만드는 거지 저는 상관이 없는 세대고, 저는 어떻게 보면 뒤로 밀려난 세대잖아요. 지금 당장은 우리 세대의 가치관이 우리가 지금 5, 60대가 어떻게 보면 사회 기존세의 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우리는 좀 있으면 6, 70대가 될 거고, 어떤 사회에서 이 가치관의 틀을 형성하는 이 틀에서 물러날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무조건 애들이 맞는 걸로. 우리 사회의 가치, 드라마에서 나오잖아. 드라마에서 엄청 나오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잠자리를 하러 가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워 머릿속으로는. 근데 현실은 그랬을 때 오는, 부모한테 말 못하잖아요. 그 현실적 괴리감,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이걸 준다네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가치관과 도덕관념 사이에서 가치관은 20대인데 도덕관념은 50대에 가 있는 거죠. 거기서 오는 우울증도 굉장히 죄책감이 어마무시하대요. 걔네들, 그 친구들 잘못한 건 없는데 그렇게 죄책감이 심하대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그렇게 많이 온다네. 제가 도태를 하다 보니까 제 회원 중에 상담쌤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성교육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이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기라고 되게 힘든 세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애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괴리감 때문에 그나마 이제 공부라도 사회에서 인정받고 집에서 인정받는 애들은 그래도 좀 괜찮지만, 집에서 이런 가치관을 인정 못 받고 대화가 안 통하면 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는 10대, 20대의 그 가치관의 문제는, 예,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 세대는 모든 게 미가 기준이잖아요. 물론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여자가 얼굴이 이쁘면 80% 먹고 돌아간다며. 얼굴이 이렇게 이쁘지 않은 사람의 일인으로서 참 공감하는 말이에요. 이쁜 애들은 사는 게 쉬워 보여요. 근데 사실 예쁜 친구들도 사는 게 쉽진 않아요. 대한민국이 녹록한 나라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증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부모들이 무조건 공부만 해라 했어. 공부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다. 뭐 이런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공부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밑에는 더 하단 말이지. 훨씬 더 경쟁 구도가 심해졌고 사회가 훨씬 더 빡빡해져서 걔네들은 이 틀 안에서 빠져나오기 너무 힘들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대 20대에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고 싶은 게 일생 중에 가장 많은 나이고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하고, 그죠? 그래서 그 쌓인 경험으로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게 부모고 사회잖아요. 부모들은 이 10대 20대가 실수를 해서 인생을 속도가 늦거나 인생이 망가질까봐 노심초사해서 꽉 가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 맞아요. 그래서 10대 20대 우울증 그래서 오는 것 같아요. 예, 그 30, 40대는 준비가 안 된 부모가, 물론 옛날에도 준비가 안 됐지만 그래도 저희 때만 해도 부모가 애를 키워주는 집이 되게 많았어요. 거의 그냥 친정 엄마가 애 키워주는 거고, 그다음에 가끔은 시어머니가 키워주기도, 사람 써서 애를 보거나 영아 때부터 어린이집을 놀이방 이런 데를 보내는 집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부모들도 바쁘고 부모도 잘 애 안 봐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그리고 애를 봐줘도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한 이 세상 보는 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이 저희 때도 힘든 것 같아요. 저희 때도 힘들다 했는데 약간 그 노년의 힘듦은 무기력에 의한 힘듦이라면 젊으신 분들의 힘듦은 가치관 충돌에서 오는 힘듦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울증이 합리화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면 끝도 한도 없는 얘기라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내가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대부분 우울증에 빠지신 분들은 그거래요. 무의식에서 오는 난 더 살고 싶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던질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 무의식에서 난 살고 싶지 않아, 거식증도 그거의 하나의 표현이고요. 나는 더 이상 이 삶을 영위할 생각이 없어 라는 게 깔린 우울증 고치기가 진짜 힘들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여기를 빠져나오고자 하는 무의식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사랑, 아니면 뭐 생존 본능,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요. 예, 즐기는 것 같죠. 우울증이라는 딱 타이틀이 딱 달리면 사람들이 얘를 되게 조심스럽게 대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간호학과를 나오면서 배우면 영어로 진단명도 있어요. 아픈 역할에 아파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픔으로 해서 얻는 이득이 안 아픈 것보다 많으면 우리는 기꺼이 아픈 걸 선택해요. 그래서 우울을 즐기는 것 같은 거는 그것도 있어요. 나올 생각이 없는 거지. 않기도 해.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멀쩡하다고 했을 때 감당해야 될 게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도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자폐, 이게 아주 가장 극단적인 예가 자폐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잖아. 그래서 아로마를 쓰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우울증인 사람한테 디퓨저하고 아로마를 줘봐야 아로마 안 써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우울증이 약간의 자기 합리화, 완전히 아니고 약간의 자기 합리화와 약간 즐기는 느낌, 약간 어리광, 하소연, 처럼 하는 사람들은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울증으로 도피한 사람들은 절대 아로마를 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본인이 나을 것 같은 곳은 절대 안 가요. 네, 그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 사람의 노력,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해요. 보통 어르신들이 갖는 우울증의 대부분은 관심병이잖아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하면 쓰러지겠다. 사실이에요. 우리 엄마 우리가 자주 연락하고 자주 가면 우울증 약 줄어들거든. 노인들은 관심병이고 젊은 사람들은 관심을 끊어달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좀 도와줘 하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챙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돈 받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잖아. 근데 그런 분은 정말 보고 있으면 대단하시더라고요. 새벽에도 전화 받고 튀어나가시더라고. 죽겠다 그러는데 전화해 대고서. 그러면 엄마 아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상담 선생님이 튀어나가서 걔하고 계속 얘기해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 저는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요즘 상담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거의 자기 삶이 잘못하면 자기 삶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좀 상담사 분들한테는 약간 서양의 그 상담 분위기, 딱 시간 맞춰서 하는 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상담쌤들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로마가 그런 분들한테는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울증에 걸려도 숨을 쉬잖아요. 디퓨저 발향을 해주면 알게 모르게 들어가니까 조금 나아요. 그 다음에 우울증에 걸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외부에 흔들리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 몸도 그만큼 독소가 많고 몸도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체력 관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최소 우울증은 안 와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될 수 있어도 우울증은 안 와요. 몸 관리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시키실 게 발향도 되게 중요하지만 영양제 먹이는 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몸이 좀 잡아지면 덜 우울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우울증은요, 기운이 쇠하면 우울해져요. 무기력해지고. 근데 폐기운이 승하면 강박이죠. 이게 강박과 편집증, 그 다음에 무기력이 이렇게 시소예요, 시소. 그래서 균형을 잘 잡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해서 기본적인 영양 균형을 맞춰주는 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픈데 무슨 영양제를 먹으라고 생각을 했고, 마음이 아픈 거는 몸에 아픈 거랑 별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로마 하면서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써보니까 몸도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맞구나. 플러스 이제 아로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거는 또 우울증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서 제가 우울증을 되게 다시 봤는데 무기력에서 오는 우울증이 있는데 그 무기력이 빈집증후군, 더 이상 인생의 목표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오는 무기력도 있고요. 우리 엄마는 잠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노는 건, 시간을 죽이는 건 죄악이에요. 그런 사람이 할 일이 딱 없어지니까 공황이 오더라고.
이 긴장을 못 풀어서 오는 공황이 있어요. 무기력에서 오는 공황이 있고요. 긴장을 못 풀어서 오는 공황이 있어요. 접근법은 완전히 다르죠. 젊으신 분들도 두 가지, 거의 두 가지로 도는 것 같아요. 영양 균형을 갖추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의 종류를 보면, 무기력해서 떨어지는 거 하나, 너무 긴장해서 확 올라가 버리는 거 하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력한 사람들은 올려줘야 되는데, 일단, 내가 우울증이다,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되게 외부에 되게 배타적이고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아로마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울증인데 아로마를 너무 좋아하고 아로마를 쓰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심한 상태 아니에요. 아마 우울증한테 아로마를 권했다가 아마 다 퇴짜 맞으시거나 오히려 다 싫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머릿속이 자기 생각으로 꽉 차서 다른 게 들어갈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로마로 접근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익숙한 것부터 정말 시트러스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도 방울수도 굉장히 낮춰서 뭐 오렌지 한두 방울부터 시작해서 어서 오렌지 냄새 나는 것 같지 않니? 오렌지 향이 나네가 아니라 어디서 오렌지 향이 언뜻 맡아지는 느낌? 그 정도로 정말로 약하게 들어가시고, 그리고 예, 오일을 조금씩 이제 뭐 라벤더나 뭐 이파리나 우드나 예, 가시는데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이파리하고 조금 나중에 가고 우드게 먼저 가시는 게, 시트러스 발향하다가 시트러스에 살짝 우드. 그러니까 싫다니까 영양제 먹이세요. 그분은 여길 넘나드는 거지. 조울이에요. 일종의 그것도 조울이에요. 조증이라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강박과 무기력을 오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우울증이잖아요. 요즘 우울증. 우리 엄마가 딱 그러고 사시거든요. 막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움직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 하는 건가, 아무 할 일이 없어 무기력해지는 거거든요. 그니까 안 된다니까. 생각해보세요. 난 지금 내 안에 갇혀 있어요. 내가 문을 걸어 잠궜는데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향이거든요. 당연히 싫어. 거기다 감정 오일은 다 블렌딩이에요. 낯선 사람 하나 오는 것도 싫은데 너댓 명이 떼우지로 몰려오는 게 블렌딩 오일이거든요. 당연히 싫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향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영양에 접근하시는 게 더 낫고요. 그러고 나면 조금씩 향을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도 그냥 오렌지 살짝, 오렌지 되게 싫을 거야. 그때는 좋지는 않지만 오렌지 냄새 난다, 이 정도? 조금씩 향을 짙게 하고 거기 살짝 우드를 깔고. 가끔 이러신 분들 계세요. 본인이 우울증인지 모르는데 오레가노 향, 타임 향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 향 다 싫은데 오렌지도 싫고 레몬도 싫은데 타임만 좋다는 사람 봤어요. 이해 안 되죠. 정상이 아니란 얘기지. 라벤더, 페퍼민트 다 싫고 오레가노가 좋대, 이런 사람도 봤어요. 참 오일로 접근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러신 분들한테는. 근데 이럴 순 있지. 누군가 집에서 이유를 대는 거죠. 코로나잖아. 너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잖아. 그러면서 향을 아주 살살 피워대요. 균 잡는다고. 그러면 이유가 생기니까 저건 내가 입력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다른 이유를 대서. 절대 우울한 너를 위해 피는 거란 얘기하시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애 비염 때문에 쓰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쓰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가가셔야, 정말 다가가셔야. 상담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신 분들한테 바로 훅 못 들어가잖아요. 정말 이렇게 일반인 같으면 훅 물어볼 질문을, 너 왜 그러고 살아? 할 질문을 뱅글뱅글 돌아서 본인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게 상담이라면서요.
진짜 별거 아닌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게 하는 게 상담이라는 절차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빙빙 돌아가잖아요. 향도 마찬가지야. 딱 이거 쓰면 되는데 이거를 빙빙빙빙빙빙 돌아가야 되는 거야. 본인이 좋다고 픽할 때까지. 이해되실까요? 상담한 선생님들이 이해가 되시겠지만 상담을 안 하신 분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제가 작년에 제 다운 중에 10바퀴 돌아가잖아. 아로마도 10바퀴 돌아가야 한다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작년에 우리 엄마 우울증,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랑 거의 왼수처럼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빠 돌아가시면 날라다닐 거라 그랬어. 우리 엄마도 본인 입으로 그랬고 우리 다 그랬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 돌아가시면 되게 좋을 거야. 그래서 내가 되게 많이 하고 살았는데 딱 2달 만에 우리 엄마 공항 발작 와가지고요. 서 있지도 못하고요. 장난 아니었어요. 그거 아직까지, 그러고 나서 우울증 약을 먹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드시는데 약은 되게 많이 끊었어요. 근데 잘 때 먹는 약을 안 끊으시더라고. 무섭대요. 또 심장이 이렇게 뒤집어질까봐. 심장이 막, 와, 내가 세봤거든. 우리 엄마가 나 새벽 5시 반에 호출해서 가봤거든요. 심장이 한 170번 이상은 뛰는 것 같아. 그리고 식은땀은 팍팍 나고 얼굴은 창백하고 손발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 그래서 뭐 오히려 바르고 향을 맡게 하고 별 다 했는데 우리 엄마 계속 병원을 가야 되겠대. 그래서 못 걷겠대.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대. 그래서 제가 앰뷸런스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앰뷸런스 5분 있다 온대. 그 얘기 듣고 그러면 갑자기 빨딱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갈 지갑이라고 주섬주섬 챙기는 거예요. 나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 못 일어났었어. 쇼파에 엎어져가지고. 근데 5분 남았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빨딱 일어나 다 챙기시는 거야. 그걸 보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단 앰뷸런스가 와서 앰뷸런스 타고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다 했네. 다 정상인 거야. 심전도도 검사, 이상 없고 뇌 MRI도 정상, 다 정상.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미치고 팔짝 뛰겠대. 차라리 다리라도 부러지거나 심장에 구멍이 났다 그러면 자기 이해하겠대.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용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정신과 선생님 불렀어요. 그리고 얘기해보면서 우울증 약을 받아온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좌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좌절이 시작돼가지고, 와, 그거 끌어는 진짜, 제 동생이 휴직을 하고 한 달 내내 옆에 붙어서 하루 세끼 밥 다 해서 드리고, 그것도 영양 맞춰서 하루 2번 영양제 따박따박 먹이고, 약 먹이고, 아침부터 오일 쓰고 바르고 8단계 매일 해주고 우리 엄마 잘 때 몰래 들어가서 발양, 이거 한 달을 했어요. 내 동생이 7kg가 빠지더라고. 그러고 나서 우리 엄마가 낮에 먹는 약을 끊더라고요. 되게 무서운 거더라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영양제를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셨는데 몸 좀 좋아지니까 바로 끊으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집중 케어 필요하더라고. 영양제를 바로 끊어. 네, 우리 엄마는 우울한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70대 중반이시거든요. 우리 엄마는 평생 점을 보러 가시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 동네 점쟁이하고 되게 친해요. 점쟁이한테 매일 듣는 게 60을 못 넘길 거다였어. 60을 못 넘길 거란 얘기를 하도 듣고 사셔가지고 본인이 60 이후의 생을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70 중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기를 엄마 오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취미를 가져, 친구를 만나, 여행 밖에 뭔가 하라고 하잖아. 이게 싫으신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저는 영양제 굳이 안 먹는데 입으로 쓸어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젊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본인이 살 의지가 있다면 근데 영양제 케어 들어가고요. 진짜 오일은 몇 바퀴 돌아 들어가야 돼요. 우리 엄마 때문에 상담을 갔었어요. 한번 갔더니 그냥 내가 보고 싶었다고 상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엄마를 보냈냐고. 그러면서 한번 갔다 느낌이 되게 좋아서 제가 6개월을 상담을 받았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좋았어. 난 되게 좋은 경험이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되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상담이라는 게, 그래서 왜 그걸 그냥 안 물어보고 빙빙 돌려요? 그랬더니 그게 상담이래. 아까 혜윤선이 그래서 열 바퀴 돌려서 돌아가는데, 결국 원하는 건 뭐냐면, 내담자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렇군요. 내가 이래서 그래요.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10바퀴고 20바퀴고 도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아로마도 그런 분한테 항으로 다가가실 거면 굉장히, 근데 이런 분 중에 가끔 오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생존 본능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나올 수 있어. 쏟아붓거든 자기한테. 네. 근데 거부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솔직히 답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어도 제 동생 같이 못하거든요. 저 못해요. 제 동생이니까 했어요. 제 동생은 우리 엄마랑 또 엮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동생이니까 했고, 오빠도 못할 거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해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실 거 아니면 향으로 접근은 조금 그냥 몸 아픈 데부터 접근하시는 게 좋으세요. 약간 아픈 걸 즐기시는 분들은 본인이 아파서 뭘 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우리 엄마도 이제 아로마를 쓰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니까 오늘도 예민하잖아요. 우울증이신 분들 식도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케어한다고 아로마를 쓰고 있거든요. 계속 뭔가 핑계를 만들어 계속 아로마를 떨어지지 않게 쓰게 하고 있어요. 조금씩 밝아지고 있어. 상담도 받았고 아로마도 꾸준히 쓰고 영양제도 열심히 먹고 해서 조금 좀 우리 엄마 눈빛이 좀 동공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게 좀 멈추니까 영양제를 바로 긋더라고. 네, 뭐 어쩌겠어요. 본인이 안 먹겠다는데. 그래서 선생님들 일반적으로 그래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 아로마를 공부하러 들어왔으니까 우울증에 좋은 아로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 심리적인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거라서 저는 베티버, 라벤더, 타임, 뭐 이런 거 우두개, 뿌리개 오일 권장해요. 이걸 아주 어떻게 발향을 하세요. 그러면 조금 나아지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일단 접근을 시트러스로 해서 되게 익숙한 거부터 이거 레몬이구나. 이게 뭔가 익숙한 거에 그런 거부감이 없거든요. 익숙한 거부터 다가가셔서 조금씩 발향하게. 근데 꼭 이유는 딴 거를 붙이셔야 해요. 절대 우울증이란 타이틀을 걸고 오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면 조금씩 바꿔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시트러스로 접근해서 우두개, 뿌리개 얘가 먼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윤쌤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생각에 이렇게 쫙 빠져 계신 분들은 이파리 계열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상처나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무기력 이런 것들은 꽃 오일 좋아요. 꽃 오일. 그 나이가 많을수록 꽃 오일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파리계 좋아해. 시트러스와 적당히 섞어서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오일 중에 보면 향신료 오일 있어요. 향신료 오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되게 무기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향신료 괜찮고요. 그 다음에 체력은 돼. 그냥 마음이 우울할 뿐이야. 기운에 있어. 근데 본인이 움직이는 마음이 없어서 안 움직이는 거라면, 그러니까 뭔가 좀 독소를 배출해야 될 것 같으면 시트러스하고 이파리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우울증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심리가 밑둥부터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뭘 쓰시든 우두는 깔고 들어가시는 게 되게 좋아요.
우드 깔고 이제 꽃도 괜찮다 하시면 꽃 하나 깔고 이파리 하나, 시트러스 하나. 이게 최종 목표예요. 근데 도테라에 보면 나왔잖아요. 그 어댑티브라고 스트레스 오일이 아예 나왔고, 어댑티브 캡슐 그거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세레니티 소프트겔 그것도 나쁘진 않더라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우울증이신 분들한테 오일을 쓸 때 발효 드시고 다 싫대. 그러면 저는 그냥 프랑킨센스를 먹으라고 해요. 프랑킨센스를 혀 밑으로 한 방울씩 드시면 노화가 좀 늦게 와요. 치매가 좀 예방된대요. 이러면 드신다? 어른들이 치매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우울증 오신 분들이 치매 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거 아세요? 현실에 도망간 거잖아요. 치매도 도망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 조기 치매가 오세요. 그래서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싫어하니까 그냥 프랑킨센스를 그냥 혀 밑으로 드시라고. 한 석 달 정도 드시면 좀 나아지세요. 그렇게 해서 먹여보세요. 이뻐진다, 덜 늙는다, 치매 안 걸린다. 취향에 따라 세 가지 멘트를 잘 돌려서 말씀을 해주시면 드세요.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 영양제 잘 안 먹어요. 아휴, 됐다, 부질없다. 괜찮아요. 고양이 알아서 도망가더라고요. 싫은 건. 근데 생각보다 고양이가 아로마를 되게 좋아하는 거 아세요? 우리 고양이 오레가노 반향에도 잘 돌아다녀 집안에서. 그리고 내가 아로마 바르면 와서 막 핥아먹고. 시트러스 좋아하는 강아지도 있고요. 라벤더 좋아하는 강아지도 있고요. 우리 고양이는 위스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고양이는 디퓨저 틀어놓으면 밑에 가서 누워 자는 고양이들도 있어요. 그건 틀어봐야 돼. 고양이도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고, 고양이 성격은 집주인 따라가요. 그래서 펫은 네, 나중에 또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울증이신 분들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게 이제 베르가못 좋아하죠. 그거는 쓰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트러스 쓰다가 우두를 섞을 때 우두를 한 방울부터 섞으셔야 돼요. 많이 쓰시면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 돌아 가야 된다고. 돌아 가야 되니까 한 방울부터 넣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두 방울. 우두양 조금 늘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 상태 괜찮아지면 다른 향도 좀 이렇게 시도해보시고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실 필요가 있고요. 너무 한 가지는 오래 쓰지 않게 해주셔야 이게 좋아요. 인간의 몸이 또 기가 막히게 영악해서 적응이라는 걸 해요. 내 성은 아닌데 적응이라는 걸 해버려. 그건 제 몸이 적응을 되게 잘 쓰세요. 금방 알아요. 뭐가 필요했었고 효과를 딱 봤는데 3일 이상 안 가거든요. 다른 일을 또 찾아요. 다른 이유를. 그러니까 오일은 계속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로마가 하나둘씩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편하게 쓰겠죠. 우리 엄마는 세레니티 향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긴장도가 높은 사람이라 세레니티를 발향하고 누워있으면 꽃밭에 누워있는 게 좀 행복하다 그랬어. 세레니티를 가장 사랑하죠 우리 엄마. 그 다음 좋아하는 게 밸런스. 얼마나 완벽주의자인 줄 아시겠죠 우리 엄마. 장난 아니거든요. 걱정을 달고 살아서 걱정을 만드는 사람이 우리 엄마는. 그래서 피스필도 되게 많이 썼어요 나중에는. 근데 처음부터 블렌딩 들어가지 마시고 무조건 단품으로 들어가시고 단품이 소화가 됐을 때 블렌딩을 조금씩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쌤들 우울증은
그냥 젊으신 분들은 그냥 시트러스만 써도 가벼운 우울증은 좋아지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버가못이고, 그 다음에 캐모마일도 되게 많이 써요, 우울증에. 그 다음에 샌다로도 많이 쓰고요, 프랑킨센스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멜리사 드시는 것도 권장해요. 멜리사 심하면 멜리사 드시는 것도 되게 좋아. 일단 몸이 뜨거워지거든요. 멜리사를 먹으면 몸이 뜨거워져. 우울한 거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식어버린 거잖아요. 몸이 뜨거워지는 거 좋아요. 그래서 멜리사 드시는 것도 강추. 그리고 로즈도 되게 좋아요. 이뻐진다고 세럼이라고 선물하셔서 쓰게 하셔도 괜찮고요. 네롤리도 좋죠. 자스민은 싫을 거고, 로즈나 네롤리 정도 터치해서 쓰시게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화장품이라고 주시든 뭐 어떤 이유를 내서라도 우울증과 관련 없는 이유를 대서 악마를 드리세요. 근데 이제 본인이 우울증 약을 찾고 있다. 무조건 한 방울이지, 무조건 한 방울. 처음에 일주일을 하루 한 방울씩 먹이고요. 근데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멜리사가 좀 세서 에너지가 확 돌아서 가끔 아플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 일주일을 하루 한 방울 먹고 그 다음부터 이틀에 한 방울 정도 먹는 것도 괜찮아요. 프랑켄센스를 먹이든 멜리사를 먹이든 먹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울증엔 로즈보다는 멜리사가 낫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우울증 주위에 되게 많으시면 조금씩 시도를 해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시트러스 뭐 프랑켄센스 괜찮고요. 코파이바도 괜찮고, 페퍼민트도 되게 좋아요. 생각이라는 걸 하게 하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꽃계열, 우드계열, 시트러스 적당히 섞어서 쓰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리고 우울증에 인툰도 되게 좋아하던데. 멜리사가 두 가지예요. 잠도 되게 잘 자게 하거든. 우울증 오면 잠 잘 안 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잠 잘 못 자. 우울증 오면 잠도 안 자고 소화도 안 되고 밥도 많이 안 먹고 땡길 때 많이 먹다가 잘 안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 그래서 어쨌든 아로마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오일 권해주면서 바꿔주시면 되고, 이제 오일을 쓸게 하기까지 힘들어서 영양제를 먹이시든 프랑켄센스나 멜리사를 먹이시든 이거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좀비. 맞아, 좀비. 그리고 낮에 되게 잠깐씩 자요. 그래서 밤에 잠을 안 자.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늘 피곤하지. 피곤하니까 무기력 더 이게 악순환 되는 거거든요. 나 멜리사 먹어 제일 웃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울증, 그러니까 물론 우리 살다 보면 약간 여자들은 호르몬 때문에 약간 조울이 있잖아요. 들락날락은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어느 순간 나 우울증이 아닌데 갑자기 쑥 들어갈 때가 있어요. 본인은 잘 몰라요. 옆에서 얘기해줘야 아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거 빨리 꺼내주셔야 돼요. 거기서 고착되면 그 안에서 우울해서 있는 자기의 우울한 느낌을 즐기는 상황까지 가면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그 전에 꺼내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로마 쓰시니까 본인의 조울은 조절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늘상 발향을 하시는 분은 절대 우울증 안 걸려요, 쌤들. 쌤들만이라도 일단 밝게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고요. 본인이 써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일은 내가 상태가 나쁘지 않으면 되게 잘 받아요. 근데 상태가 나쁘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니까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케어는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생이 많이 계시는데, 상담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니까 그때마다 약간 처방하듯이 이렇게 쓰라고 주셔도 괜찮겠죠? 상담하러 오는 정도면 그렇게 심한 건 아니거든. 자기 발로 오는 정도면. 정말 심한 사람은 절대 상담 받으러 안 가요. 집 밖에도 안 나가거든요. 일단 돌아다닌다. 살 의지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울증 참 무서운 병이고 암보다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울증에 있던 친구가 어느 순간 확 깨어났대요. 자기는 자기가 우울증인지 몰랐는데 그냥 계속 그냥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처량하게 즐기면 약간 그 상태를 약간 즐기면서 청승을 떨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아파트에서 밑을 보다가 날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 정말 다리 날 뻔했대. 날아갈 뻔했대. 죽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갑자기 정신이 확 들더래. 아, 정말 나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병원 가서 약을 지어 먹었다. 우울증 약을 받아와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이 또 있으니까 약을 또 금방은 못 끊고. 근데 어쨌든 되게 그게 무섭다는 걸 알면, 깨달으면 뭔가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우울증의, 지금 그 혜윤쌤이 말하는 저 정도의 우울증은 이미 무의식에서 살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저 아는 애 중에 이런 애가 있었거든요. 되게 밝아요. 코미디언 같아. 그 친구는 우울증은 아니었는데 기면증이 있는 거야. 얘가 뭔가 집중하면 졸아요. 눈 뜨고 자. 본인 자는지 몰라. 집중하면 자. 그래서 운전하다 그렇게 잠을 자요. 그 친구의 그 심지어 기전은 뭐냐면 정말 성실해요. 정말 열심히는 따라올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친구는 가장 하고 싶은 게요, 집시 같은 삶인 거야. 여행 다니면서 사는 거 있죠? 가족이 같이, 꼭 가족이 같이여야 돼. 가족이 같이 여행 다니면서 스페인에서 1년, 뭐 이태리에서 1년, 뭐 중국에서 1년, 이렇게 그래서 알바하고 돈 벌면서 여행 가기도 하면서 사는 게 꿈이에요. 이제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현실에 적응하고 살려니 너무 힘들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고 본인이 살아야 할 의미를 못 느껴서 오는 거라서 굉장히 불쌍한 것. 발이 세상에 떠 있다라고 얘기하면 좀 불쌍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안쓰러운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발이 세상에 떠서 사는 사람들은요, 미르 좋아요, 미르. 그래서 그 친구가, 근데 마누라가 둘째를 낳으면서 좋아지더라고. 둘째를 보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봐.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일이 잘 되고 재밌으니까 그걸 조금씩 극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인 사람들을,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삶에서 도망갔다고, 비겁하다고도 얘기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아서 오는 사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이거 발이 세상에 떠 있다는 얘기도 그 얘기잖아.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우울증은 올 수가 없어요. 약간 사치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본인은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 근데 그렇게만 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울증을 그렇게 접근하시면 그 사람들하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해봐야 없어. 그 사람들은 네 바닥을 쳤을 때 삶을 선택할지 죽음을 선택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미
내가 그렇게 깊은 우울증들은 이미 사는 걸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꼭 욕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삶의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그래서 저는 우울증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했으면 저는 손 안 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쌤. 근데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죠. 그 상태까지 끌어올리는 게 상담 선생님들 일이잖아. 본인이 뭔가 의지를 내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진짜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얘기한 내용은 별거 없어요. 우울증에 대한 거는. 내가 되게 우울하죠. 우울증 얘기 때 정말 되게 우울하다. 네. 세상에 사는 게 재미없는 거고, 선택의 영역이 당연하지. 나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자살한 사람 욕도 욕 안 하거든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냐고, 그 순간에. 그걸 도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는 내가 안 겪어봐서 그거는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이게 자살한 사람들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아로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아로마도 본인이 쓸 의지가 없으면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에너지가 공명한다니까요. 이게 그 사람한테 가서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로마 할 때 선생님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의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건 의사 선생님의 영역이에요. 선생님들이 게 아니고, 물론 친한 친구, 가족이면 옆에서 제 동생처럼 희생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어느 이상은 못해요. 제 동생도 한 달이니까 했어요. 한 달, 엄마 상태 상관없이 휴직 기간은 한 달이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지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지. 엄마가 길어졌을 때 동생도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살 의욕은 있으셨는지 일어나신 거지. 그래서 이거는 네, 갱년기 우울증은 조금 나요. 이 사람들은 받아들여 향을. 왜냐하면 갱년기 우울증은요, 호르몬에서 오는 거라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거든. 아니, 상관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상관이 좀 조금 다른 우울증보다는 호르몬이 뒤집힌 거라서 좀 괜찮아요. 이러신 분들은 아로마 써요. 예,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조심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분들은 오일 향도 구분할 수 있을 거고요. 오일을 좀 받아들일 수 있고, 본인이 갱년기 우울증이라는 게 딱 있으면 이게 본인이 힘들어서 오는 우울증이 아니라 남들도 다 하는 우울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이렇게 터부시할 필요가 없는 일이고, 사춘기도 이룬 굉장히 강력한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즐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갱년기는 접근이 훨씬 편해요, 선생님. 갱년기 우울증은 진짜 편해. 본인 좋은 거 쓰라고 하면 돼. 영양제 깔고.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심리라고 해서 아로마 향만 맞는 게 아니라 몸도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선생님들. 몸도 같이 안 잡으면 심리는 못 잡아요. 영양제 드시고 아로마 쓰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 갱년기 우울증이면 아로마 공부시키세요. 왜냐면 지적 욕구가 가장 폭발한 나이가 50대래. 지금 애들 학교 다닐 때까지 애들 챙기느라고 계속 뭔가를 찾아보고 검색하고 뭐 다 하잖아. 내일 딱 대학교 가면서부터 할 일이 없어진 거. 빈집증후군이잖아요. 할 일을 주세요. 공부하라 그래. 할걸? 의외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소비자 하셔도 되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뭔가를 이렇게
성취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할 거고, 성취욕구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로마 쓰시면 되게 좋아하세요. 호르몬 잡아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무리 없이 들어가요,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우울증에 대한 기전은 비슷하니까 접근법도 비슷해요. 보통 갱년기는 호르몬 때문이니까 꽃계열 괜찮고요. 그리고 우드, 시트러스 다 좋아하던데. 근데 꽃계열 제일 좋아해요. 갱년기 우울증 확실하게 꽃계열도 좋아하는 것 같아. 꽃계열 위주로 해서 시트러스 약간, 우드, 나뿌리 약간 섞어주시면 향 되게 좋아요. 그래서 클레리캄도 쓰고 엘리베이션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오늘 갱년기 우울증 확실히 엘리베이션 잘 듣더라고요. 위스퍼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50대이신 분들의 갱년기 우울증이면 가장 접근이 쉬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중에서.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떨어지는 답을 못 드려 죄송하고, 내가 우울증을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것도 참 죄송해요. 근데 어떤 병이 됐든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절대 안 낫는 건 아시죠? 암도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안 나요. 근데 본인의 의지가 강하면 낫잖아요. 병원에서 수술하고 완치 판정받고 본인의 의지로 관리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꼭 병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이라는 거는 병원 낫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수술이라는 걸 하고 몸을 본인의 의지거든요. 본인이 좋아질 만한 거를 직관적으로 알거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거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하시면서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어. 맞아요, 선생님. 근데 살고 싶은데 잘 살고 싶으냐, 아니면 그냥 치대만 살고 싶으냐에 따라 다른 거지. 네. 건강하게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건강해요, 선생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리고 자기 사랑이 부족한 거, 자기 사랑을 배운 적이 없잖아. 대한민국은 집단의식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배우기 전에 우리 사랑을 먼저 배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희생하다가 우울해지시는 분들은 참 끌어내기 쉽진 않은 것 같아. 뭐 어쨌든 네, 제 아로마 모든 수업에 정확한 답을 못 드려 너무 죄송한데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자기 사랑, 이게 가장 좋은 오일은 로즈고요, 장미. 그 다음에 자기 신뢰, 이파리계 오일들, 5번 차크라거든요. 자기 신뢰와 관련된 것들은 5번 차크라 이슈가 많으신 분들, 5번 6번 차크라 되게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자기를 못 믿는 거지.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이파리 계통 오일. 근데 그게 삶을 사는 힘이 딸리시는 분들은 이제 향신료계열, 시트러스 계열 이런 거 많이 쓰시고, 우드 계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사이트 카드를 배우시면 조금 나으실 텐데, 인사이트가 자료밖에 안 올라가서 조금 거시기 하긴 하죠. 어쨌든 제가 수업 시간에 심리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든 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로마 심리에 대해 조금씩 좀 더 배우시면 조금 더 아로마를 쓰는 게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제 수업을 듣기도 좀 편안하지 않을까. 제 수업이 좀 이렇게 아로마 처음 쓰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게 막 넘나드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배우신 분들은 제 수업이 되게 재밌으신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 수업이 좀 어려워요. 모르는 소리 자꾸 해서. 그건 되게 죄송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들으시면 조금씩은 좀 적응이 되지 않으실까 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확실한 건 아로마가 그래도 덜 폭력적으로
그리고 속도는 훨씬 빠르게 들어가는 건 맞아요. 상담을 받으시거나 뭐 어디 치유를 받으러 가시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선생님들 아로마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노출이 가능하잖아요. 어서 치유하고 오는 건 끼케야 하루? 보통은 한 2시간 정도잖아요. 2시간 동안 해서 이제 일주일을 버텨야 되는 건데, 아로마는 내가 24시간에 노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향 농도만 좀 약하게 들어가시면 굉장히 뭐라 그러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질병에는 아로마만한 게 없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울증 걸리신 분들 말고 이제 도테라 회원분들한테 본인을 바꾸고자 하면 이모셔널 케어 시스템 6개를 사서 한방울씩 디퓨저에 다 넣고 발향을 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 이거 한 달만 해보라고 얘기하는데 한 달 안에 본인이 알아요. 아, 내가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빠른 건 세상에 없어요. 비용 면에서, 시간 면에서, 노력 면에서 훨씬 편한 게 아로마인 거 맞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로마로 주위를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본인 건강부터 챙기시고 본인의 심리 상태를 조절하시면 진짜 삶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배워봤는데 어려워요. 돈도 되게 많이 들고 시간도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뭐 사주 뭐 타로 다 배워봤는데 상담은 해주고 조언은 해줘요. 근데 그런 얘기는 굳이 내가 사주하고 타로를 배우지 이해하는 건 있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아로마는 내가 알게 모르게 계속 나를 케어해주고 힐링을 시켜주는 게 아로마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진짜 심리적인 질병에는 아로마만한 약은 없는 것 같아요. 도연쌤 안녕하세요. 어쩌지 끝나가는데? 어떡하지? 어떡해. 그래서 아로마 진짜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는 10대 20대들은 향의 세대예요. 지금은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향은 이제 우리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리 쓰셨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면 훨씬 더 사는 게 훨씬 윤택해지실 거고, 사는 게 훨씬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라는 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도 그랬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선생님들 이 아로마 공부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 그래도 심리학 공부보다 쉽고요. 그리고 타로 보는 것보다 쉽고요. 제가 많이 배우잖아. 점성학보다 확실하게 쉽고요. 아로마 쉬워요. 선생님 아로마 쓰는 거 제가 배운 체질 섭생보다 쉽고요. 침도 배웠거든요. 침보다 쉬워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라방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는 거지. 진짜 너무 다행이다. 엄마 잘 뒀어. 애들이 이 갈 때요, 세레니티 발향하시고 주무시면 발향만으로도 한 달? 2달 정도면 이 안 갈아요. 쌤 세레니티 발향해주세요. 오렌지랑 같이. 그래서 제가 뭘 해봐요. 비용 면에서 시간을 정말 배우기 쉬운 게 아로마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른 거 안 배워보신 분들은 모르는 거잖아. 그죠? 제가 다 배워봤거든요. 확실히 얘가 쉬워요. 명상, 힐링 이쪽으로 빠지시면 돈이 그냥 어마무시 들어가더만요. 어우 장난 아니에요. 아, 네. 도연쌤 짱. 그래서 아로마 열심히 공부하시고
공부하시려고 하시면 제가 아는 건 다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뭐든, 안 질려요. 아로마는, 제가 지금 6년째 하고 7년째 아로마를 쓰고 있고, 그래서 아로마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중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로마 수업을 하면서 되게 많이 깨닫는 것도 되게 많고, 회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임상도 되게 올 때마다 소름이 쫙쫙 끼쳐요. 정말 되는구나, 정말 되는구나, 정말 빠르구나. 그래서 선생님들 정말 믿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게 건강이든 아니면 뭐 웰빙이든 아니면 그냥 내 심리적인 만족이든 사업이든 뭐든 가장 지금 잡을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도. 그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도와드릴 거고, 네, 최대한 열심히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로마 쓰시면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공부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제 수업 한 번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임상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힐바사님도 그랬었거든요. 100개 논문보다 여러분 한 분의 임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 진짜 맞는 얘기 같거든요. 선생님들 공부에만 너무 빠지지 마시고, 제가 많은 얘기를 해드리지만 딱 귀에 꽂히는 거 하나 있어요. 예, 맞아요, 쌤. 꽂히는 거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는 꼭 해보세요. 그래야 내 거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로마는 글로 하는 공부는 전혀 소용이 없더라고. 제가 해봤는데, 쓰시면서 본인이 깨닫고, 쓰시면서 본인이 느끼고, 쓰시면서 궁금한 걸 찾아보는, 예. 그런 식으로 아로마를 쓰시면 한 1년, 2년 안에 굉장히 본인이 어느 순간 남들한테 레시피를 만들어주고 있고, 남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고, 남들한테 설명을 줄줄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그러게 혜윤쌤 감사해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아로마는 정말로 향 맡고 느끼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 그거 오늘 강조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선생님들, 예, 명절 잘 보내셨겠죠? 알리스님 안녕하세요. 수업 끝났어요. 인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 다들 편하게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되게 편하게 잘 지냈고, 그래서 어쨌든 명절 끝났고 이제 애들 새학기 다가오니까 애들 잘 준비시키시고,